최근에 성시경님으로 시작해서 가족 같은 왜 이 매니저들이랑 이렇게 분란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사실 비즈니스로 보면 되게 간단하긴 해. 고용주잖아. 이 고용주들인데 이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일들과 내 프라이버시도 다 오픈이 되니까 어느 순간 직원이라는 생각보다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좀 더 커진 거야. 그런데 돈을 받는 사람은, 직원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돈을 주는 사장님이 사실 제일 위에 있어. 가족이라는 단어나 친하다, 이런 관계가 제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지. 서로가 똑같이 너는 대표 대 직원이야, 혹은 우리는 가족이야가 둘 다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은 나한테 돈 주는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을 바라보는 방향도, 일을 시키는 방향도 서로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거기서 횡령이 발생하거나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말은 이렇게 해도 나 역시도 그런 가족같이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지. 이거는 바뀔 수 없고 대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알기 때문에 난 이렇게 대처해요? 절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 위헌의 사태를 진짜 극한까지 안 끌고 가게 최소한의 방어책이 있다면? 근데 딱 하나 방법은 있어. 그거는 고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야. 대표와 직원이라는 그 관계 위에 그 사람의 라이프와 나의 라이프가 동기화, 이걸 인정하고 그대로 포션을 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봐. 결국엔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 대표는 그 상태로 두되 이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나도 그럼 그 의견에 동의해서 진짜 가족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유토피아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회사나 고용주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 밥도 먹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화도 내지 않고, 웃지도 않을 것. 어떠한 인간관계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나는 저 친구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가족처럼 생각해 라고 하는 내 심적 움직임을 최대한 늦출 수 있어. 그걸 늦추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지. 근데 그것도 10년, 15년 지나잖아?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팀장님이랑 이렇게 일을 할 때 난 그래도 가족이라 전혀 생각 안 해. 이게 안 되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늦추는 방법은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믿고 맡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회사 안에서. 그런 표현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바운더리를 부수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기서 명확히 구별해야 되는 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본부장이나 내 위에 상사나 대표가 내가 자네 믿고 맡기는 거야 라고 해서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건 아니야. 믿고 너가 해. 이거는 너의 역할은 이거고, 책임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물적 피해나 어떠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가 일을 해. 이 뜻인 거지. 내가 널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너가 책임,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가족이랑 이 책임이랑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할 수 있잖아. 가족같이 생각하잖아. 그러면 책임을 공동 분담하는 거야. 난 직원이잖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직원이잖아. 근데 책임도 나한테 지라고 하면 그거는 이 대표나 상사 혹은 그 회사가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묶여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싫다면 런을 치시고, 그게 좋다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같이 지는 모습에 따라 더 가족으로 빨리 되는 거고, 나한테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그거를 포인트로 잡고 나를 믿고 맡긴다는 범위인지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범위인지를 거기서 구별을 하면 돼. 사실 가족 같은 사람들이 했을 때 아픈 거지. 저 모르는 애가 막 어제 들어온 신입사원이 뭔 짓을 한다고 해서 사실 리스크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책임이야. 이 책임을 나도 지게 됐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깨질 위기에 놓였어.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직원이 내 재산, 너가 재산을 다 쓰고 막 휴가 반납하고 막 앞에서 삼고 처리하고 막 어떻게 해서 수습하고 해결하고 막 뭔 직거리를 다 하고 내 일상 모든 걸 다 반납해서 어떻게든 일을 딱 끝냈어. 그럼 그거는 책임이 얘한테 넘어와 있는 순간인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 가족이란 타입. 그러니까 회사에서 약속된 범주 이상의 것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책임을 지는 그거를 대표나 위에서 맡길 때,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 때, 그 시간이 오래 지난 상태에서 나한테 그렇게 시켰을 때, 이 회사는, 이 대표는, 이 상사는 나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범위까지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구별하기 편할 거예요. 도리어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직원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대표가 점점 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죠. 그건 사기야. 진짜야. 사실
그럴 이유가 없어. 어떤 미친놈이 그 진짜 영세한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대표님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형으로 모시면서 제가 막 일할게요. 뭐 실수하더라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 본인 사업장 차려서 본인이 사업하지 미쳐서 여기 왜 들어와 있어? 그 정도 열정과 그 정도 노력과 그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잖아. 우리 회사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데에 있을 친구야. 그리고 본인 걸 할 친구지 나한테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만큼 회사에서 돈을 줄 수도 없어. 그런데 여기 왜 있냐고. 사실 그러면 내가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하는 게 제일 좋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먼저 다가옴이라는 건 없다. 그 비즈니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똑같은 이익 관계여야 돼.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받든 아니면 내가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사든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 외에 누군가가 다른 선의로 다가오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게 아닌데요. 저는 어떤 뭐 역사 인물, 위대한 인물 아니면 뭐 어떤 인물들의 히스토리나 자서전을 보면서 그런 기회나 경험이 있던데요. 1000명 중에 1명? 500명 중에 1명? 그만큼 특별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운 좋은 의인이 있었고 그걸 기회로 잘 삼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위인처럼 포장이 된 거지.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어. 정말 그런 경우는 없어. 가족 같은 직원은 없다. 직원과 대표, 직원과 회사는 결국엔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사고 노동력을 주고 돈을 사는 관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오늘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저희도 이렇게 컨텐츠를 조금씩 찍으면서 제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과오도 조금 더 솔직하게 오픈하고 댓글을 만약에 써주신다면 거기서 우리가 사연으로 채택했을 땐 소정의 인센티브도 함께 지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